질염 관련된 컨텐츠는 엄청 많아요. 그리고 실제로 환자분들이 와서 대부분 얘기하는 게 뭐 분비물이 많아요, 뭐 냄새가 나요, 가려워요, 뭐 이런 것들은 진짜 흔하거든요. 그 컨텐츠들에서도 많은 분들이 답을 다셨다시피 너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분비물의 절반은 병이 아니다, 이런 답들이 있죠.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팬티가 좀 지저분하다는 거를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. 젊을 때는 그렇게 팬티가 지저분해요 하고 오시던 분들이 나이 들면 또 너무 건조해요 라고 와요.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. 맨날 우리가 뭐 성병 검사 12종 막 이렇게 해서 산부인과에서 하는 검사들이 있어요.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뭐 매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죠. 포함하는데 실제로 나와도 치료하지 않는 균도 있어요.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균은 균이기 때문에 가끔 분비물이 많으면 좀 냄새가 날 수도 있고, 그래서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거를 질염이네, 치료받아야겠네 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. 좀 강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요즘엔 그런 분들이 있어요. 남자친구 만나기 전에 검사하고, 만날 것 같아, 썸을 타 이러면 한번 와서 검사해요. 강박적으로 검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그 드라마에 나오잖아요. 질염 검사했는데 안 나오던 균이 나왔네. 그래서 남편을 추궁했더니 사실은 뭐 바람을 피웠다더라. 뭐 이런 드라마 소재로 나올 정도로 여성분들이 질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걱정하고 있다. 걸 엿볼 수 있죠. 근데 대부분은 건강한 질 분비물인 경우가 많고요. 살이 이렇게 많이 겹치는 부분에 따뜻하게 계속 있으면 원래 정상적으로 냄새가 나게 돼 있죠. 그런 것들을 악취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치료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는데, 사실 뭐 검사해 보면 별다른 균도 없고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뭐 세정제도 쓰고 질정제도 넣고 하시는 경우도 많이 봐요. 막 어떤 분들은 손을 넣어서 씻어요, 질 안을. 막 그러다 보면 오히려 밖에 사는 나쁜 균들을 막 질에 밀어넣는 그런 결과가 생기거든요. 산부인과에서는 소독할 때는 멸균된 질경을 넣고 그 안을 이렇게 씻어줘요. 그렇게 하고 멸균된 포셉으로 알약을 딱 이렇게 넣어주는 건데, 사실 집에서 할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. 그런 분도 이렇게 딱 보면 질 입구에 생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. 혹시 뭐 최근에 성관계 하시다가 상처가 났나요? 아니면 보통 어떻게 씻으세요? 이렇게 물어보면 대충 둘 중에 하나예요. 뭐 관계를 좀 과격하게 하다 상처가 났다. 혹은 저 좀 씻는데 상처가 났나요? 이러세요. 근데 상처가 나면 그 부분이 이렇게 아물게 되면서 분비물이 또 더 많이 나요. 처음엔 생채가 나니까 막 쓰라렵다가 나으려고 그러면 가렵잖아요. 사람이 생각할 땐 질염이 생겼구나, 뭐 이렇게 생각하셔서 또 과하게 항생제를 쓰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성병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외래에서 보는 환자 중에 심한, 좀 매독 본 지 좀 오래된 것 같고요. 뭐 심한 성병 환자는 사실은 요즘에는 다들 콘돔도 잘 쓰시고 뭐 그래서 사실 질염은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. 질염도 성병이 하나인 거예요? 성병을 검사하는 방법이랑 질염 검사하는 방법이랑 같고, 물론 피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성병도 있고요. 그런데 이제 성병이라는 말 자체가 성관계로 옮는 병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염증 일으키는 균들과 성병균이 다 혼재되어 있죠. 레벨로 따지면 하위 레벨부터 상위 레벨까지 차이가 있는데, 성에 대한 전염률에 대한 등급인 건가요? 아니면? 신고 시기의 차이가 있어요. 1급부터 4급까지 유예 기간을 줘요. 1급은 안 즉시 빨리 바로 신고 막 이런 거. 2급은 하루 이내, 24시간 이내, 뭐 이런 식. 4급은 일주일 이내. 그래서 이거 번지면 다 죽는다 이러면 이제 1급인 거고, 너 왜 알았는데 신고 안 했어, 뭐 이런 강제력이 이제 센 거부터 있는데, 그래도 어쨌든 성병 중에 뭐 두세 개가 다 4급에 들어있다는 것은 전염력과 또 파급력을 그래도 꽤 있다
이 정도? 네. 염은 가벼운 질병이지 않을까라는 인식이 있어서. 네. 네. 질염의 수많은 균들 중에서 그렇게 막 파트너한테 영향도 안 주고 그냥 나만 좀 가렵거나 나만 좀 냄새 나거나 항생제 먹으면 금방 없어지는 어떤 그런 균들, 그 모호한 그 몇 가지 종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보죠. 의사도 사실 가볍게 보고요. 결국은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런 만성 염증 상태. 치료도 안 하고 염증은 있는데 계속 뭉갰어요. 뭐 걔가 계속 그 자리에서 세포를 계속 괴롭히는 거죠. 성나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. 근데 염증이라는 말은 가볍게 여기는 게 맞는데 사람마다 그 염증을 빨리빨리 치료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고 방치하는 게 문제인 거겠죠. 그 매번 물어보세요. 닦으면 얼마나 닦나요? 뭐 제가 손 넣어서 닦지 마세요 이러면 그럼 뭐 어떻게 닦아요? 뭐 분비물 나오는데 더러운데 어떡하지?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체는 너무 신기해서 위도 위를 보호할 수 있는 액이 나오잖아요. 질도 똑같아서 질을 보호할 수 있는 액이 나온단 말이죠. 질을 보호할 수 있게끔 pH라든지 나쁜 균을 밀어낼 수 있는 보호막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걔를 어거지로 물리적으로 막 씻어내 버리는 거잖아요. 내가 좀 이제 찝찝해서 그 냄새 나는 걸 좀 잡아보겠다고 박박 씻어내 버리면 원래 좀 질을 좀 윤활하게 하고 나쁜 균이 오히려 들어오는 걸 좀 막아주던 애들까지 싹 다 씻어내 버리는 효과가 생기다 보니 더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는 이제 성관계 했더니 무슨 나쁜 균이 막 와가지고 여기가 내가 살 때구나 이러면서 막 창궐하고 그런 사태가 반복이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은 그거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. 차라리 뭐 질 유산균 이런 거 드시고 씻지는 마세요. 손을 넣는 건 진짜 안 좋아요. 너무 찝찝하시면 겉에만 세정제 같은 걸로 좀 씻으세요.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분비물 너무 많으면 팬티 라이너라고 이제 가벼운 생리대 개념의 그거를 하시거든요. 젖는 게 싫어서. 근데 그게 또 단점은 뭐냐면 젖은 걸 몰라요. 그게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죠. 습하고 어떤 젖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느끼게 만드는 일이거든요. 그런 팬티 라이너라든지 생리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표면을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요. 그런 거는 시간을 정해놓고 빨리 갈아주던지 뭐 이렇게 젖을 때까지 완전 흠뻑 젖어서 얘가 흡수를 못하는 상황까지 가지고 가시면은 안 좋다. 뭐 이렇게 교육을 자꾸 하죠. 그러니까 질염 자체가 없었는데 나는 그냥 건강한 분비물이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그거를 엄청 습하고 따뜻한 그 환경에다가 이렇게 계속 담가두면 균이 와서 자라죠. 그걸 우리가 2차 감염이라고 불러요.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만들지 마세요. 이렇게 얘기합니다. 야, 근데 질염이라는 것 자체가 성병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게 거부감이 있겠어요. 안 돼요. 안 되죠. 성병은 엄밀히 말하면 성관계를 통해서 주고받는 균을 말하는 건데 여성의 질에서 검출되는 모든 균이 다 남성한테 가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남자들이 그 균을 다 어디서 묻혀다가 여성한테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엄연히 다르죠.